전주에 작년에 몇 명이 찾아왔다고 들으셨어요? 작년에? 1000만 명이 왔습니다. 1000만 명. 전주 시민 숫자가 몇 명이죠? 65만. 65만 인구에 1000만인데 제가 미국 특파원도 오고 뭐 영국에 가서 대학도 다녀보고 좀 했는데 세계를 다녀보면 1000만 명이 찾아오는 동네는 못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걸 다 무슨 도시라고 그러죠? 관광도시라고 그래요. 관광도시. 우리 조상용 대사님이 경주 출신이신데 경주에 1년에 몇 명쯤 못 가요? 그렇게는 안 올 것 같아요. 1000만. 1000만은 안 옵니다. 1000만은 안 온다고 그러십니다. 1000만. 많이 많은데 뭐예요? 자, 근데 이 1000만 명이 방문객이에요. 영어로 하면 비지터야. 관광객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투어리스트 그러겠죠. 그러니까 관광객은 먹고 마시고 자고 공연도 보고 그럼 뭘 쓰게 되죠? 근데 방문객은 왔다가 쓱 둘러보고 비빔밥만 한 걸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직 상을 차리기도 했는데 손님이 와버린 거예요. 손님이 1000만 명 왔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상도 안 차려졌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전주는 공장 짓는 산업화 경쟁에서는 낙오했습니다. 뒤졌습니다. 이것을 따라잡을 방법은 용언해요. 또 재벌 경제에 의존해가지고도 별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 시민의 차구적 노력으로 1000만 명의 방문객이 와서 이 방문객을 관광객으로만 만들면 서울 강남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1997년 6월 30일 전주시 당국은 한옥마을을 해제했습니다. 한옥보존지구 해제, 전주시 의회가 결의했고 전주시 당국이 제4종 도시미관지구 해제, 교동을 재정비 재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만하면 본전 뽑은 거 아니에요, 전주서? 20년 전 전주에 올 때 전주가 뭘 갖고 전라북도가 뭘 갖고 먹고 살 건가? 관광도시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맛과 멋을 먹고 사는 이태리의 밀라노 같이 가자. 이태리의 밀라노 같이. 자, 비빔밥으로 먹고 살고 콩나물국밥으로 먹고 살고 판소리로 먹고 살고 한옥마을로 먹고 살고 한복과 한지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동양의 밀라노로 가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판소리 극장도 짓고 했는데 이걸 해제해버린 거예요. 폐지해버렸어. 그럼 이제 동양의 밀라노로 날아간 거잖아요. 비상행동, 비상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뭐냐? 동양의 밀라노라는 그 컨셉트, 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장을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법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시장이 재래시장이 아니고 김한주 시장. 김한주 시장을 갖다 놓아서 최초의 조치가 한옥지구 재지정입니다. 재지정한 대신 집이 안 팔리면 시 당국에서 사준 거예요. 아까 황손 이석 선생이 살고 있는 집도 35채 집이 안 팔려서 1억씩 주고 시청에 샀어요. 내놔서. 근데 지금 1억에 집 판 사람들이 땅을 치고 구해야죠. 지금 1억 갖고 교동마을 가서 살 수 있나요? 한 평에 뭐 2천만 원씩 한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라졌던 폐지됐던 한옥마을을 다시 살려내서 관광도시의 꿈을 안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아까 조상용 선생님 이제 권력금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주먹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근데 언제부턴가 전라도에서 전북에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뽑는 것은 정권이 대통령이 독재하거나 폭주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라고 김대중 총재가 지도자로 선 것은 박정희 정권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 지난 그 5년 이명박 정권 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민생경제가 뒷걸음질 때 언제 전라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누가 일어서서 아니오라고 말한 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4.13 총선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북대학교 백종일 교수 한 분이 정동영이 출마한 것은 전라도 정치의 소리의 귀환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대의정치는 내가 직접 못하니까 대신 대변자를 뽑아 보내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호남에서 누구를 대변해야 합니까? 호남은 기득권층이 별로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몇 가구 없습니다. 종부세 9억 이상, 여기에 9억 이상 주택에 사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자, 정치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세금제도 손질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다수의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중산층을 위해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연말에 세제, 세법 개정 때는 늘 재벌, 대기업, 부유층에 유리한 세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일어서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의정치는 세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이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담배세를 내가지고 10조가 거쳤습니다. 9억 이상 종부세 걷은 게 1조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1%에 들어가는 분들이 낸 세금은 1조가 거쳤는데 서민들이 피는 담배세는 10조를 거두면 이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지금 최대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대한민국의 국부는 1년에 1조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만큼이나 불평등합니다. 미국에서 샌더스 열풍이라고. 그 핵심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 샌더스 열풍의 핵심인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를 재개하면서 20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 할 일, 국민의당과 함께, 국민의당 당선자들과 함께 해야 할 제1호 법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만큼 주라 하는 공정임금법을 제1호 법률로 제정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미국이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5천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에서 나앉았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댐을 짓고 산악도로를 짓고 다리를 짓고 사무실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던 사람들이 삽 들고 망치 들고 괭이 들고 육체노동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정권이 한 일이 공정임금법을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균만큼 줘라 하는 이 법은 OECD 유럽 국가들이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이명박 정권조차도 입법을 시도했다가 좌절한 법인데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다리를 놓고 가려는 이런 건물을 짓 때요, 입찰 보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거기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철근은 몇 톤 얼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는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덤프트럭 기사는 21만원이고 9시간 일하고, 벽돌공은 15만원 주고, 이렇게 다 이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찰이 커잖아요. 100억이면 100억.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노가다라고 60년 부른 그분들은 땀 흘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었지만 그 땀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21만원 주도록 트럭기사의 임금이 현장에서는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벽돌공 15만원 주게 돼 있는데 7만원밖에 안 줍니다. 이걸 떼먹는 나라,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이것을 법대로 주라는 것이 미국도 하고 있고 OECD 국가가 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도 입법하려고 했던 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정동영의 주장이다. 정동영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 햇볕 정책입니다. 일자리 햇볕 정책. 그 밖에도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중앙당은 전라북도 도당이 또 정동영이가 앞장서 주장했던 공정임금법 입법을 포함해서 직접 시공제, 시장 단가제, 반값 아파트 특별법 부활, 분양원가 공개 등등의 패키지를 국민의당 중앙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당 당선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정치를 변두리가 아닌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세워놓겠습니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세워놓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한옥마을에 갔더니
한복 입고 우리 젊은 여성들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아니 얼마 전에 인사동에 갔더니 인사동에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굿이야. 뭔 얘기냐? 유행은 서울에서 하고 나중에 끝물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아니 이 전주 시골에서 시작한 유행이 서울로 북상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출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 우리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작년 8월 달에 브라질에서 기능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40여 대가. 한국이 종합 우승했습니다. 저희 학생 때는요, 기능 올림픽 우승하면 용접, 금형, 무슨 목공, 재화, 양복 뭐 이런 기술 우승하면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카퍼레이드 벌리고 막 금메달 목에 걸어주고 화환 걸어주고 박수 쳤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잊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기능 올림픽 19번째 우승했습니다. 19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BS를 보니까 10년 전 벽돌 쌓기 세계 금메달을 땄던 아무개 10년 후에 어디가 있나 보니까 강남 술집에서 웨이트하고 있었어요. 자,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머리를 쓰는 인재도 중요하지만 머리 쓰는 인재 못지않게 손을 쓰는 인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이트 칼라 엘리트만이 아니라 블루 칼라, 블루 엘리트도 쏟아져 나와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요, 페인트공이나 법률가나 별로 사는 게 차이가 없어요. 벽돌공이나 의사나 사는 수준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이런 데는 대학을 가라 해도 100명에 20명밖에 안 갑니다. 독일은 100명에 40명도 안 가요. 한국은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은 천시당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긴 하는데 귀천이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이 새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갑시다. 전라북도는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전 나라가 침탈당하고, 그리고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소장로 수탈과 수세에다가 가렴주구에 일어선 동학은 함경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 땅이고 전라북도에서 일어섰습니다. 2만 명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결의와 그리고 이 땅의 자존과 민족을 위해 땀 흘린, 피 흘린 이 동학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변방일 수 있습니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4월 13일 정동영이는 덕진 구민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꾸기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반드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